안녕하세요. 드라이브트 오디세이입니다. 오늘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전기차 화재로 굉장히 이제 시끌벅적하죠. 과연 전기차 안전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비디오에서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이야기랑 이제 테슬라는 전기차에서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4680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 정리를 해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기차 화재가 어떤 화재가 있냐라고 하시면은 가장 흔했던 부류 중에 하나는 충전 중에 일어나는 화재일 거예요. 이제 충전 중에 배터리가 오버 볼티지가 돼 가지고서는 떠멀 러너 화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화재가 굉장히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배터리들이 전부 다 이제 굉장히 이제 SOC가 높은 상태이고, 그 상태에서 이제 불이 붙게 돼 버리면 배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에너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큰 화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런 류의 화재는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제 BMS 기술의 발달, 모델링,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 발달로 인해서 아마 그런 류의 화재는 이제 점점 사그러드는 모습이 보이고요. 굉장히 잘 된 일이죠. 근데 요번 청라 화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류의 화재가 아니었어요. 충전 중도 아니었고 주행 중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이제 차가 주차 중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화재가 일어나면서 옆에 있는 차들까지 전부 전소를 시켜버리는 엄청나게 큰 화재가 돼 버렸죠. 굉장히 무서운 화재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 옆에 이제 전기차가 서 있는데 그 차가 그냥 그렇게 불이 붙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대중들은 굉장히 이제 불안해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배터리 제조사가 무엇이냐를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간략하게 얘기를 해 볼게요. 차가 워낙 크게 타 버렸기 때문에 사실 어디서 화재가 일어나는지 찾는지 원인을 규명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요. 근데 그런 이제 CCTV 영상이라든지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이제 봤었을 때는 차량의 하부에 불이 타고 있다라는 점, 그런 점을 고려해서 봤었을 때 아마 '배터리 팩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 같다.'라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추측을 해 봅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 생각, 이거는 제 개인적인 소견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제조상에 이제 문제가 있었을 경우 그런 화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배터리 팩,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팩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셀이 이제 들어가서 하나의 팩을 이루게 됩니다. 셀을 만드는 매뉴팩처가 있게 되고, 예를 들면 LG, 파나소닉, 그 요번에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파라스 이제 셀 매뉴팩처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 셀을 받아서 이제 팩을 만드는, 보통 팩은 비이클 매뉴팩처에서 이제 만들어요. 자동차 제조사에서 이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팩을, 요번 이제 EQ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메르세데스 벤츠가 팩을 만들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는데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러면 비이클 매뉴팩처든 아니면 이제 따로 팩을 만드는 매뉴팩처가 이제 셀을 받아서 이제 팩을 만들게 됩니다. 그 셀을 만들다 보면은 불량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모든 매니팩처링이 그러하듯이 불량이라는 요소는 이제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 불량을 어떻게 걸러내느냐, 그런 게 큰 노하우가 되겠죠. 그리고 불량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셀을 만들었을 때 이제 불량이 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안에 젤리롤 같은 것들이 잘 안 만들어졌다라든지, 뭐 어느 쪽이 이제 너무 눌려서 만들어졌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알아내기 위해서 셀을 만든 다음에 전량 셀을 검수하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랜덤하게 체크하는 회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 이제 전량 이제 검사를 할 거예요. 모든 셀이 나오면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캐파시티 테스트,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차징 디스차징을 해가지고 해서 이제 알아보고, 그리고 임피던스 레벨 얼마 정도 되고 전격 전압 얼마나 나오는지, 그런 거 이제 확인해봐서 이게 톨러런스 안에 들어온다, 그럼 패스 아니면 아웃,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알아내기 힘든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부에 이제 젤리롤들이 이렇게 쌓여 있게 되거나, 이렇게 실린더리컬 셀 같은 이렇게 말려 있게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 이제 집중돼서 말려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어느 한쪽이 이제 너무 이렇게 구겨져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제 전압 같은 거 이런 거는 잘 나오는데 내부 이미지를 촬영을 해보지 않으면은 사실 알기가 힘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업체들도 거의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뭐 엑스레이 이미지를 사용한다든지 CT 이미지를 사용을 해가지고서는 이제 셀을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도 이제 만약에 셀이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팩 단계로 가서 이제 팩에 조립이 되고, 그 다음에도 팩도 역시 이제 그런 똑같은 QC를 거치게 됩니다. 팩 레벨로 이 테스트를 하게 되고, 팩에서 이제 에너지가 안 나옵니다. 뭐 아니면은 뭐 미싱 비 카운트가 너무 많다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런 팩 같은 경우는 출하가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을 그럼 누가 관리하느냐?
결국에는 비에이커 매니팩처라는 생각이 들어요. 메르세데스 벤츠가 이런 얘기를 했다죠. 기사에 나온 내용이었어요. 처음에 EQE가 출시할 때 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배터리 매니팩처가 어디냐? 그랬더니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 말로는 고객이 매니팩처가 어딘지까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벤츠 차이기 때문에 벤츠가 모든 책임을 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이드 미러 부품을 비록 벤츠가 만들지는 않지만 벤츠 자동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벤츠가 만든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설명을 했죠. 저는 이 말에 100%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차를 만들거나 이제 그럴 때 셀 같은 거를 이제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셀을 이제 사올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어떤 셀을 만들지 그냥 이렇게 무슨 뭐 만들어져 있는 걸 이렇게 가져오는 거는 아닐 거예요. 이제 어떤 셀을 원하고 어떤 정도의 이제 QC 그런 거를 이제 다 가격 이런 거를 다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서는 만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 메르세데스 벤츠랑 이제 파라시스가 이제 같이 손을 잡고서는 이 정도의 QC, 이 정도의 톨러런스를 해서 만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팩도 이제 그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메르세데스 벤츠에 파라시스 셀이 있다. 파라시스이 있기 때문에 이 차는 위험하다.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은 조금 논리적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좀 더 다각도로 봐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분량이 있는 셀이 팩에 들어갔다. 근데 이제 그 분량이 어떤 분량에 따라서 다르지만 만약에 이제 화재 위험성이 있는 분량이 내재되어 있는 셀이 들어갔다고 하면은 사실상 그런 팩은 약간 좀 시한폭탄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초기 단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죠. 다 작동이 잘 되는데 어느 순간 이제 갑자기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막을 방법이 없는 거냐? 조기에 이제 찾아내는 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레디컬한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모델로도 사실 예측하기가 쉽지 않을. 하지만 이제 만약에 이제 화재가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팩의 디자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셀은 크게 전기차에 들어가는 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실린더리컬 셀, 이제 테슬라가 사용하는 실린더리컬 셀이 있죠. 그리고 이제 다른 매뉴팩처들은 이제 실린더리컬 셀을 사용하는 매뉴팩처도 있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리비안도 있고 아마 루시드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프리즈매틱 배터리 셀을 사용하고 있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곽형 배터리예요. 네모나게 생긴 곽형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이제 확실합니다. 실린더리컬 셀은 동그랗게 원통형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팩으로 만들게 되면 늘 빈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팩 단위로 봤었을 때 에너지 덴시티를 이제 확보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늘 그렇게 빈 공간이 있게 되니까. 근데 네모난 곽형 배터리는 이제 네모난 팩을 만들었을 때 그런 빈 공간이 존재하지가 않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에너지 덴시티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장점이 있어요. 그 외에 또 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긴 한데 그건 이제 나중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실린더리컬 셀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약간 디스어드밴티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저는 이제 전기차를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아주 좋은 기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레인지뿐만이 아니고 그런 안정성, 화재 안전성에 대한 생각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실린더리컬 셀이 이제 그런 단점은 있지만 또 정말 좋은 장점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매뉴팩처링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이제 젤리롤 같은 만드는 공정 보시면은 이렇게 휴지 만들듯이 슉 나오기 때문에 만드는 속도 자체가 빨라요. 이제 자동화 공정도 훨씬 쉽고 그리고 이제 만드는 단가도 좀 저렴하고요. 거기다가 또 하나의 특징은 제 생각에는 안정성입니다. 실린더리컬 셀이나 이제 플라스매틱 배터리 셀 다 똑같아요. 그 내부에서 더멀 러너웨이가 일어나게 되거나 이제 그런 급격한 온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결국 압력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런 압력을 빼주기 위한 벤트가 다 존재하게 됩니다. 실린더리컬 셀도 이제 위아래로 이제 벤트가 있고 플라스믹 배터리 셀도 이제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젤리롤이 들어가 있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플라즈마 배터리 셀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죠. 이제 실린더리컬 셀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화재가 일어나도 실린더리컬 셀이 일반적으로 훨씬 더 쉽게 매니저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테슬라 한번 4680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4680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요즘 최근 이제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4680 이제 실패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4680 이제 발표한 지가 꽤 됐죠. 이제 테슬라에서 4680은 전기차를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만들어 놓은 테슬라가 생각한 가장 이상적인 폼팩터의 배터리 셀입니다. 가장 이상적이라는 얘기는 뭐냐? 단순히 이제 에너지 덴시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부분을 이제 종합해서 테슬라에서 내린 그런 테슬라만의 해답인 거죠. 예를 들면
플라스메릭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고 실린더리컬 셀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는데 4680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려고 했었던 그런 폼 팩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통형이고 훨씬 커요. 일반적인 2170이나 16850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공간의 낭비, 이제 같이 이렇게 쫙 쌓았을 때 그런 공간에 대한 낭비가 훨씬 적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장점이 있죠. 플라스틱 메릴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전에 실린더리컬 셀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했다. 크기를 이제 크게 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여전히 이제 실린더리컬 셀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어요. 이제 제작이 용이하다, 그리고 제작 단가가 저렴하다. 또한 이제 안정성에 대한 측면도 똑같이 챙긴 거죠. 그래서 요번 기회로 사실 저는 테슬라에 대한 다시 한번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실린더리컬 셀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일반적으로 우수한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에 대한 결과는 저희 테슬라 세이프티 리포트, 제가 저번에 촬영했을 때 사용했던 리포트에도 이제 나와 있는데요. 한 차당 화재 이벤트까지 걸리는데 마일리지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를 기준으로 봐서 테슬라 차가 US 에버리지 기준으로 얼마나 이제 테슬라 차가 화재가 안 일어나는지를 이제 매트릭으로, 전기차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흔히 얘기하시는 게 내연기관차랑 이제 전기차 화재 빈도가 내연기관차가 훨씬 높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통계로만 보면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내연기관차가 어떤 경우에 화재를 일어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약간 좀 뭐랄까 똑같은 선상에 있는 비교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연기관의 차의 화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 이제 노화라든지 그런 정비를 잘못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가 새 거일 때 일어나는 화재도 물론 있긴 있지만 그거 외에도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차가 이제 오래된 거죠. 10년 이상 됐고, 그리고 이제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정비를 잘못했고 이제 잘못된 부품이 들어가거나 이제 그런 데서 이제 화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카운트를 한다라면은 제 생각엔 전기차 전체 평균이랑 비교했을 때 높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전기차 전체 평균으로 보면 사실 그렇게 노화된 차라는 게 지금 존재하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도 아이오닉 같은 경우도 10년 이상 된 차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비교하기에는 사실 내연기관차가 약간 좀 불리한 점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테슬라 리포트는 전 좀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테슬라는 지금 이미 차를 전기차 이제 10년 이상 만들었고 지금 여기 캘리포니아에도 모델 S 초기형 같은 것들이 많이 굴러다니고 있어요. 이미 10만 마일 이상 탄 모델 S들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10년 이상 된 워런티가 이미 익스파이어드가 된 그런 이제 차량들이 아직도 돌아다니고 있죠. 그런 차량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화재 통계를 낸 거기 때문에 테슬라만 놓고 본 그 전기차 화재 빈도 리포트는 제 생각엔 큰 의미가 있는 리포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리포트에서도 테슬라 전기차는 다른 모든 자동차랑 비교를 했었을 때 화재 위험에서 훨씬 안전함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것만으로도 봤었을 때 실린더리컬 셀을 사용한 이제 테슬라가 화재에서 이제 안전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요번에 테슬라가 이제 자동차 배터리에 어느 매니팩처 배터리가 들어가는지 다 공개를 했어요. 근데 이제 미디어에서 나오는 그런 제목들이 보면은 약간 좀 화재는 벤츠에서 났는데 왜 테슬라가 얻어맞고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매니팩처가 어딘지는 사실 뭐 그렇게 비밀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셀 매니팩처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어느 셀이 들어가는지, 뭐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LFP 배터리가 들어가고 있죠. 그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CATL에서 만들고 있고요. 이 CATL 배터리 같은 경우는 프리즈매틱 배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지금 계속 테슬라가 실린더리컬 셀을 사용해서 안전하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곽형 배터리를 쓰고 있지 않냐? 내용이 또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이제 실린더리컬 셀로 다 사용하고 있는 건 기본적으로 다 그 3원계 배터리예요. 곽형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LFP 배터리죠. 인산철 배터리.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덴시티 자체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LFP 배터리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안 좋은 배터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아마 거의 대부분 이제 에너지 덴시티 측면으로 보시기 때문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에너지 덴시티가 낮기 때문에 이제 레인지도 잘 안 나오고, 그리고 특히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레인지가 더 확보가 안 되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죠. 근데 이제 그게 다 에너지 덴시티가 낮기 때문이에요. 이제 배터리 셀이라는 거를 보게 되면은 결국 에너지 덴시티라는 것과 안정성이라는 거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덴시티가 낮으면은 안전성은 이제 훨씬 더 우위에 있게 되는 거고, 에너지 덴시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만큼 이제 안전성 확보가 쉽지가 않게 됩니다.
LFP 배터리는 에너지 덴시티는 이제 낮을지 몰라도 그 대신 이제 안전성에 대한 우위는 확실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아주 과격한 이제 셀 펑처 같은 이벤트에서도 높은 SOC에서도 그런 이제 더멀 런어웨이 같은 게 일어나는 그런 현상 자체가 훨씬 이제 안전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FP 배터리가 그런 삼원계 배터리에 비해서는 좀 안전성에 우위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플래스메릭 배터리로 만들어도 사실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여기까지 한번 비디오를 정리를 해보고요. 저희 이제 댓글창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제 의견이 틀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꼭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한번 차분히 한번 같이 논의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전기차 시기상조다라고 이렇게 좀 흐름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번 화재로 인해서 시기상조라기보다는 전기차가 가고 있는 올바른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특히 이제 한국 사회가 이런 점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한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모든 이 사회가 이 문제에 집중을 해서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의지가 나온다는 게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비록 방향이 뭐 약간 좀 틀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전 사회의 그런 전체적인 이제 공분을 사고 있다라는 그 점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이제 한국 사회의 멋진 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아빠 거의 다 촬영했어. 한번 마무리 멘트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 나와. 자, 클라우드 유튜브에 나왔으면 좋겠어. 아빠는 나중에 한번 마무리 해볼게요. 이번 전기차 화재로 저는 이제 전기차를 바라보는 좀 더 다양한 시각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들 이제 레인지 부분에 대해서 많이 평가를 하시는데 동시에 이제 안전성에 대한 것도 확보되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도 충분히 논의가 됐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좋은 거는 전기차 이런 것들이 더 발전을 해서 이제 소비자들이 사실 그런 거를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프로덕트가 나왔으면 좋겠죠. 근데 이제 늘 그렇듯이 올바른 소비는 이제 소비자들 이제 현명한 이제 그런 프로덕트에 대한 이해 그런 데서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차 굉장히 많은 전기차 옵션이 생겼어요. 옛날에 비하면은.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점이죠. 그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이 생겼는데 다양한 부분을 같이 비교를 해보시고 본인한테 가장 맞는 전기차를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